그 한세영 씨가 어머니 치매를 관리하는 모습도 촬영하려고 했는데 유독 좀 상태가 안 좋으셨다고 해요. 예, 저희가 봐도 그런데 치매도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는 어떤 치매이신가요? 워낙 이제 사실은 진단하는 게 워낙 좀 복잡하기 때문에 딱 이것만 보고 제가 확실히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알츠하이머 병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가장 비율이 높거든요. 가장 네. 발병 유병률이 높고 치매 중에 가장 큰 원인인데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알츠하이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이게 인지 기능이 줄어드는지는 이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뭐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건지 네. 좀 설명을 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병은 되게 흔하게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막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저희도 연구하는 단계거든요. 네. 더 정확하게 좀 알아내기 위해서 치료 방법도 알아내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좀 쌓이면서 뭐 이상하게 발생하는 치매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뇌세포 간의 그 약간 신호 전달을 방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좀 손상돼 기능이 떨어지고 뇌세포 손상되다 보면은 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더 이제 세포가 더 손상돼서 사멸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치매로 진행을 하게 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머니가 치매인 건 그럼 그전엔 전혀 눈치를 못 채셨었나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요?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는 엄마를 왜 한 번도 의심하지를 못했을까? 아, 그 과거로 돌아가서 창기 그때 때. 그때 잡았더라면 그때 잡았을 때 전 20년도인가 그때 저한테 갑자기 온 거예요. 저한테 서영아 나 아마 저 치매 걸린 것 같아라고 어머. 했을 때 예,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를 놓쳤어요. 고속도로에서 누가 걸어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70대 노인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도로 위를 걷고 있던 남성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치매 어르신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요. 엄마가 음식을 엄청 많이 드세요. 네. 아니 엄마를 모시고 제가 한식 뷔페집 알잖아요. 이런데 데려가셨어요. 갔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드셔서. 끝이 없는 거예요. 웨지접시를 갖고 왔는데도 정말 배불러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텐데 한 5접시 이상을 계속 갖고 와요. 근데 그래도 그것도 가득. 잘... 그걸 다 드세요. 그걸. 그거가 좀 빠르세요. 배 포만감을 못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체하실 것 같아. 예,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소화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체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지. 그렇지, 근데 들어가면. 실제로 치매가 장에서 시작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치매가 장에서요? 전 세계 수많은 학자가 이를 주목하고 있고 수십 년 전부터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새로운데 사실 저희 아내도 약간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본인이 아픈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예. 보통 아내분 그걸 그렇게. 저도 약간 있습니다. 예. 제가 아내가 아니고 제가 약간 과민성 대장 지금도 약간 뽀글뽀글하는데 이게 설사, 변비 뭐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야,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제가 장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울산 씨는? 그리고 여자들 중에 변비 없는 사람 없어요. 예, 맞아요. 이 변비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하면 장 환경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구나. 네. 이때 유익균들은 감소하고 우리 몸에 나쁜 유해균들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장을 뒤덮어버리는 이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장을 뒤덮어버리는? 뭡니까? 이것은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요? 아니 뭐 유산균 이런 건 제가 들어봤는데 곰팡이요? 그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곰팡이 처음 들었어요. 실제로 장 안에는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있고요. 예, 그렇죠. 곰팡이 등이 존재합니다. 최근 치매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장 안에 있는 장 곰팡이. 어머나. 곰팡이? 세계 각국의 연구원들이 이 장 곰팡이가 뇌를 잠식해서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장에 있는 이게 곰팡이가 여기 뇌까지 가나요, 이게요? 이야.
맞습니다. 지금 그거라는 거잖아요. 야, 이거 좀 멀지 않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연구를 보면은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 이런 그런 환자분들 뇌나 혈액을 보면은 이제 곰팡이가 만든 성분들, 표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원인인지 아니면 이제 동시에 있는 일종의 뭐 오염이나 현상 같은 건지 아직까지는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장내 미생물 저희가 뭐 진균, 세균 다 포함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 면종 반응을 좀 매개해서 뇌 건강하고 좀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뭐 사람한테 바로 할 수는 없기 네. 때문에 보통 쥐를 많이 사용을 하죠. 쥐? 아, 예, 그래서 네. 치매 모델을 만든 쥐에서 그 변을 이식해가 정상쥐에 좀 딱 주면은 그 정상쥐가 조금 이제 인지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또 약간 치매 모델쥐에 또 정상변을 좀 주면은 약간 또 그게 기능이 좋아진다. 뭐 이런 식의 연구가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원래 곰팡이가 존재합니다. 네. 건강할 땐 면역 체계가 균형을 잡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장 곰팡이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가 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머리까지. 야. 그래서 이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의 경우에도 일명 이제 장 곰팡이로 불리는 진균,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장 곰팡이가 한 번 생기면 불행하게도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한 번 딱 붙게 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흡착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우리 균에서 나오는 균사를 이용해서 점막에 바늘로 찌르듯 털을 찔러놓고 여기서 또 벌려가지고 그 안에다 포자를 넣습니다. 이 포자 덩어리를 세포 속에 박아놓기 때문에 박아요? 와. 항균제로도 잘 제거가 되지 않고 언제든 또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막 염증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러겠네요. 와. 아니 근데 실제로 화장실에도 곰팡이 생기면 잘 안 없어져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장에 있다. 아 근데 그 뇌 같은 경우는 다른 장기나 기관과 달리 뇌 장벽이란 그 두꺼운 보호막이 있다고 들었는데, 야 그런데도 이 장곰팡이 이놈이 이게 침투할 수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장 곰팡이는 균사를 통해서 조직 단위로 침투하기 때문에 침투 능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세구나. 그래서 뇌 장벽을 뚫고 뇌로 침투해서 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와 두꺼운 장벽을 뚫는데요. 와, 너무 무서워요. 뚫고 들어가서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 건가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예. Fire in the hole. 곰팡이는 뇌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주름 사이에서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신경세포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이 때문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있는 장 곰팡이 사진을 보면 한쪽에 곰팡이가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어머. 곰팡이가 갖고 있는 확산력이 크기 때문에 곳곳으로 널리 퍼져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뇌를 전반적으로 잠식하게 되는 것이죠. 무섭다. 네, 이제 뭐 장곰팡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아무래도 몸에 좀 해로운 물질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좀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장내 환경이 아무래도 나빠지다 보면은 이런 염증 반응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고 염증이 사실 많아지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뇌에도 좀 부담이 된다라는 가설과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뇌에 염증 반응이 좀 많고 뇌 상태가 안 좋아지면 결국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베타 아밀로이드 기억나시죠? 네. 알츠하이머 관계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증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치마를 좀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장내 진균 구성의 변화가 인지 기능이나 정서 증상 이런 것들과 연관을 보였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크고 다른 또 요인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좀 연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 뇌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아주 빌런이에요. 우리 장곰팡이. 그러면 뇌 기능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뇌가 관여하는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한 연구에서 보면은 뭐 치매 초기 환자의 장 곰팡이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곰팡이 비율이 좀 높을수록 인지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가 좀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좀 우울감이나 불안 역시 좀 높아지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니까 그럼 이 장 곰팡이가 뇌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좀 알려주세요. 슬프게도 예. 장 곰팡이가 뇌로 직접 가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뇌까지 가지 않았는데 뇌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겁니까? 장 곰팡이가 장에서 염증 물질을 대량으로 분비하면 그 신호는 혈액을 타고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뇌에서도 뇌염증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염증의 증가는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의 경우 장 곰팡이 비율이 높을수록 인지 점수가 그만큼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 곰팡이가 과아 증식한 사람은 우울감, 불안도 이런 것들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아니 저도 약간 그 대민성,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살짝 있는데 배가 지금 들을수록 배가 막 꼴꼴꼴 하거든요. 예, 예. 좀 좋아.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장 곰팡이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인데 넌 있어. 아, 이거- 너는 무조건 있는 거야. 저도 있을 것 같아. 곰팡이는 다 조금씩 있는데 나 어느 정도 맞느냐가 문제죠. 얘는 과정식이에요. 장 곰팡이를 유발하는 장 질환과 치매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즉 노인이 되어서 변비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140% 높게 나왔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한국과 일본에서 변비가 있는 경우 알츠하이머의 위험비가 한국에서는 2.04배, 어머나. 그리고 일본에서는 2.82배. 그만큼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 변비가 있는 경우에 야 진짜 무섭습니다. 네. 정말 무서워요. 진짜 장 곰팡이 이 생각만 해도 좀 놀랍고 무섭고 예, 그러니까. 걱정되고 그냥 이게 그러는데 변비가 있네. 솔직히는 이 정도일이 이게 치매로 가는 거예요. 정말 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네. 이게 치매를 생각할 때 장이란 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가장 이제 의학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거는 제2의 뇌는 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치매학회에서 뭐 치매 연구 많이 하시는 그 영국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가이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제 뇌와 장은 상호작용을 하고 그게 이제 약간 치매의 시작이 장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이 좀 장 건강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장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는 장 건강 이상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게 아시다시피 특히 치매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장곰팡이를 없애서 장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참 그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서영 씨 참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냐면 애증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뭐 어머니를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엄마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그냥 지금은 그래요. 그냥 엄마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은 엄마가 너무 가엾고 불쌍하잖아요, 사실요. 네. 저는 이제 기억을 잊지 않길 바라는 게 제가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죠, 저의 마음이죠. 네. 기억을 잘 지키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네. 바란다는 얘기인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예.